입당해라. 그러면 내가 불출마 안 줄게. 라고 하고 뭐 가서 안철수 대표를 직접 만나서 뭐 그렇게 한번 그 회동을 해서 이렇게 딱 국정의 결론을 내리든가. 뭐 그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 본인의 어떤 정치 행보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예. 조금 좀 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출마 반, 불출마 반 오늘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자, 국민의힘의 어쨌든 이런 간곡한 요청에도 안철수 대표 지금 뭐 지지율로 보면 1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자, 안 대표 한신문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선거를 하면 중도와 합리적 진보층의 표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은 가슴은 없고 계산만 하는 정치다, 이런 반응을 또 보였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그분이 말씀하신 게 국민의힘에 절대 입당 안 한다. 이유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중도와 진보층의 표를 제가 얻기 힘들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 간에 그런 감동적인 동의가 없으면 이 단일화는 거품이 빠지고 말다. 보수랑 연대를 한다고 하면서 진보를 놓칠 수 없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가슴이 없고 계산만 하는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다. 네, 상황에 대해서 정반대로 지금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자, 범야권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로 나갔을 때 하고,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냥 범야권 단일 후보로 나갔을 때 하고, 여당과 1대1 구도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떤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게 진영 간의 어떤 표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표도 얻으면서 진보 중도층, 합리적 진보와 중도층 표까지 얻으면 나는 당선될 수 있다. 나는 당선이다. 그러니 국민의힘 후보 안 나오면 나는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만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나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약간 좀 불신 같은 걸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층이라고 하는 확고한 지지층을 붙잡지 않은 상황에서 내 영역에서 확장해 나가는 건 괜찮지만 다른 영역에서 오히려 보수를 품어안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안철수 대표가 그런 만큼의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다. 안철수 대표가 정말 그렇게 표의 합성성이 있는가? 그동안의 선거에서 졌던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안철수 대표는 제가 볼 때 진영 간의 표 계산하기보다는 자신의 비호감도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비호감도를 일단 줄여야 그래야 진보든 보수든 와서 표를 던져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산만 하는 정치다,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 이런 비판을 했는데, 근데 선거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에서 뭐 당연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상욱 그 원장이 좀 사실은 고상한 표현을 썼는데요. 조금 좀 신랄하게 표현하자면 이번에도 간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간만 보고 있다.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했던 방식이잖아요. 계속 자기가 밖에 있으면서 단일화를 뭐 시도를 계속했다가 약간 뭐 절반 정도 성사된 적도 있고 무산된 적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인데, 과거의 잘못을 계속 지금 반복하겠다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지금 뭐 국민의당 대표이긴 하지만 뭐 당 소속 의원 3명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개인의 당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도 개인 지지율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중도층이 상당히 지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입당한다고 그러면 그 지지율이 다 빠질까요? 전 아닐 거다라고 봐요. 오히려 더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도층이 좀 더 많이 결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YS가 3당 합당 결단을 내렸던 것, 또는 DJ가 DJP 연합 그런 결단을 내렸듯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로 들어간다는 심정으로 지금 임해야 될, 사실은 본인으로서는 지금 거의 지금 마지막 그 선택이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여전히 좀 이래볼까 저래볼까 지금 이제 따져보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에는 동의를 하지만 방법은 공상이동이라서요. 이게 어떻게 해법이 찾아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 나온 김에 서울시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임산 출산 정보 사이트에 게재됐었던 내용인데요. 임산부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뭐 그래픽 있으면 좀 주시죠. 35주차 입원하기 전에
밑반찬과 남편의 속옷 양말을 챙겨라 이런 내용이고 임신 19주 차에는 집안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 하면은 책임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있고 이밖에 뭐 결혼 전에 있던 작은 옷 보면서 자녀를 받아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게 당장 조선시대나 이런 비판이 쏟아졌는데 뭐 어떻게 하다 이게 공식적으로 게재가 된 겁니까? 물론 지금 삭제는 됐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산하기관에 올렸던 걸 그대로 가서 복사해서 붙였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 원래 복사가 된 그쪽은 다 수정해가지고 바꿔놨는데 복지부는 수정해서 바꿨는데 네, 서울시는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뭐 박원순 시장 사건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자꾸 이제 자극이 되는 측면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성인지 감수성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젠더 특보가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할 때 젠더 특보를 통해서 스크린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조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가 계속 뭐 이래저래 지금 난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공기관이 뭐 이런 부분을 뭐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안내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뭐 공공기관 안에 좀 스크린 할 수 있는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좀 정해가지고 미리미리 좀 점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사회적 국민들의 어떤 감성이나 이런 거에 또 한참 뒤처지는 이런 내용을 공공기관이 언제까지 이렇게 게시하고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젠더 관련 부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인원도 예상도 많기 때문에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인지 감수성이랄 것도 없어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도 거의 상식에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쌍팔년도 시절에 뭐 출산 준비 그때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대로 지금 재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남편들이 가사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한데 차라리 아내의 출산과 관련해서 뭐 남편이 준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게 차라리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래서 약간 좀 납득이 안 가는 좀 어이없는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내용이어서 좀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서울시도 뭐 인지를 하고 이제 부랴부랴 내린 상황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있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려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밤사이 눈이 내린 데다가 영하 15도 안팎의 북극발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곳곳이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지겠고요. 서해안과 성지역에는 폭설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추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먼저 추위 소식부터 좀 보죠. 추워도 정말 너무 춥습니다. 기온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6.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으로 러시아 모스크바보다도 추웠습니다. 서울산 기온은 무려 영하 29.4도를 기록했고요. 서울 영하 17.9도, 파주 영하 17.8도, 대전 영하 12.3도, 전주 영하 10.8도, 부산 영하 7.7도, 제주 영하 2.7도 등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나라 북쪽 상공으로 영하 5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남하한 것이 원인인데 이로 인해 현재 서울에는 3년 만에 한파 경보가 발효됐고 제주도에도 한파특보 제도가 시작된 1964년 이후에 57년 만에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낮 기온이 영하 11도에 머무는 등 강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더 낮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며 결정에 달할 전망이어서
2016년 이후 5년 만에 1월 한파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간밤에 눈도 많이 왔습니다. 퇴근길에 도심이 마비될 정도였는데 얼마나